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 날 전문가와 IT 분야별로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는 플랜 IT.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저번 달에는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 관련돼 가지고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자, 복잡한 클라우드 관리는 가라. 네, 아주 도전적인 말입니다. 과연 얼마나 단순하고 쉬울지 두 분의 전문가랑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게스트는요, IBM 코리아의 강신아 실장님과 정우가 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전혀 떨리지 않으신 모습인데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약간 진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두 분이 보는 어떤 요즘 이런 필드에서 계시니까 이 클라우드 시장 현황이랄까, 특히 이제 프라이빗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지? 네, 지금 이제 많은 고객들을 이제 수년간 만나왔는데요. 이제 이미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개념이나 뭐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한달지 뭐 이런 다양한 유스케이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고객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화라든가 인프라 레이어에서의 IaaS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고 많이 도입을 하셨고, 이미 대중화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대신 이제 클라우드의 진정한 가치가 IT 자원을 가상화하고 집적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민첩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레이어에서의 그 클라우드 적용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IaaS뿐만 아니고 이제 파스 플랫폼 부분에서의 클라우드 적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그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는 미드웨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클라우드가 적용이 되어야지 이제 진정한 클라우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파스 또는 이제 그 위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사스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2013년도에도 계속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TCO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으냐, 이거는 계속적인 키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IT 담당자들 말고 CIO도 있지만 그 어떤 경영자랄까 현업의 관점에서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업 입장에서는 이제 IT가 어떻든 간에 투자 비용을 줄이면서 비즈니스를 빨리 조금 더 빨리 접근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많이 아직까지 대중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케팅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메일 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IT 투자나 어떤 투자 프로젝트 기간 없이 빨리 비즈니스 접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스를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시고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현업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렇죠. 수단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클라우드가 우리가 보다 빠르게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타임 투 밸류, 타임 투 마켓 밸류를 제시했다고 하지만 관리자 측면, 이런 클라우드 환경을 가상화된 환경을 관리해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전 피지컬한 환경보다 더 이제 복잡하고 그렇죠. 이런 이제 운영의 어려움, 그다음에 그들이 가져가야 되는 고민, 인프라에 대한 운영 효율성, 그다음에 CIO 입장에서 투자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예전 환경보다 더 많이 복잡해지지 않았나. 그 복잡도가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몇 개가 더 는 게 아니라 이질적인 게 그냥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제 접근이 기존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거나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그 IT 인프라를 관리하는 관점하고는 많이 변화가 되는 시점인데 그 부분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IBM이 갖고 있는 뭔가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리 전략이. 그러니까 아까
복잡한 건 가라 그러시잖아요. 아주 네. 당돌하게 아주 네. 처음 하셨는데 뭔가 자신만만하게 뭐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가지 좀 화두를 던져보자면 이런 가상화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항상 이제 비저빌리티에 대한 확보, 가시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IT 환경들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영역, 그다음에 이런 자동화, 오퍼레이션 자동화 영역. 그래서 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비저빌리티, 컨트롤, 오토메이션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가시성, 제어 자동화 좋다 이거죠. 좋지만 이런 것이 뭔가 제품으로 솔루션으로 있어야지만 뭔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그래요 나도 써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뭔가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네. 뭔가 솔루션이나 그런 걸로 있는지 플랫폼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프라적인 관리 이슈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VM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배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기종의 하이퍼바이저에다가 보다 빠른 신속한 VM 배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일단 뭐 이제 클라우드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이 되는 이제 가상화를 먼저 도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부 시스템이라도 아마 대부분은 80, 90% 정도의 고객분들은 아마 서버 가상화를 경험을 하고 계셨을 그렇죠. 거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서버 가상화를 예를 들자면 서버 가상화를 이제 그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그걸 서버 위에 깔아가지고 또 가상화된 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서버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에 대한 벤더 종속성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주로 2개 이상의 이기종 네.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뭐 벤더 종속성뿐만 아니고 비용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기종에 대한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게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에 대한 관리라든지 어떤 기술이 이제 어떤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벤더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기종의 그런 시스템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통합 관리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업무 시스템에 장애가 났다 그러면은 가상화 또는 클라우드 입장에서 보면은 관리 포인트가 더 증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뭐 어떤 서버 위에 어떤 DBMS가 올라가서 어떤 업무를 어플리케이션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운영자의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이제 클라우드나 가상화 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게 논리적인 관점에서 이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직관적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통합적인 가시적인 뷰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툴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현업이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업무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 요청이 오면은 배포랄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 네.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리 뭐 사용자가 데스크탑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뭐 문제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세스 관리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IBM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점차적으로 그런 기능들이 인핸스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IBM 스마트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컨셉 이름입니까? 아니면 어떤 플랫폼 이름입니까? 솔루션 이름입니까 이게? 이게 이제 IBM의 스마트 클라우드 솔루션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프로비저닝 배포 툴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니터링 툴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터링 빌링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해서 하나의 오퍼링으로 발표를 한 게 네.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용어로 이게 하나의 그럼 스위트 형태인가요? 뭐 그런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렇죠. 오퍼링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언제 이런 오퍼링이 처음 이렇게 뭐랄까 이 이름으로 나오게 된 건 한 몇 년 전부터? 한 2년 2년 정도 정도 된 된 것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BM이
그 IBM이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한 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뿐만 아니고 IBM이 퍼블릭 클라우드 오퍼링이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오퍼링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한 솔루션들 네. 이런 것들을 스마트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오퍼링으로 그냥 재편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들도 다 스마트 클라우드 패밀리로 앞에 네. 스마트 클라우드를 아, 붙여서 마치 네. 이제 패밀리 룩처럼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에 이렇게 종합적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돼 있는데 네. 이 개별적으로 뭐가 있는 건지 네. 또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가시성, 제어, 그다음에 자동화 이 관점에서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아무래도 여기 운영자분들 많으니까 관리자분들이 이제 프로비저닝이 제일 좀 궁금할 거예요, 그죠? 네. 네.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앞으로의 프로비저닝은. 네. 예, 이제 프로비저닝이 이제 클라우드 개념이 나오고 초기에서부터 많이 얘기되었던 기술 중에 하나죠. 프로비저닝 배포라는 게. 그래서 가상화 자원 풀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사용자가 요청한 만큼의 자원을 네. 빨리 할당하고 필요 없으면 회수하는 그런 작업을 프로비저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IBM도 몇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되냐면 일단 빠르게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환경에 뭐 1분 내에 뭐 수백 개의 뭐 버추얼 머신, 가상 네. 머신을 배포를 한다던가 또는 이제 뭐 단순하게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고 뭐 삭제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가는 미드웨어라든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패턴화된 그런 토폴로지 형태로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 그걸 사용자가 요청하면 그걸 바로 이제 그 배포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필요한 버추얼 머신뿐만 아니고 그 위에 올라간 OS, 미드웨어, 어플리케이션까지 한꺼번에 배포하고 컨피그레이션을 자동화해주는 네. 그런 기능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거는 지금 더치 클라우드라는 어떤 고객 사례 같은데 뭐 네덜란드 뭐 예, 일기예보인데요? 뭐예요? 네덜란드의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요. 그래요?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클라우드 제공하는 서비스? 예, 그런 고객인데 이제 네. 국내에서는 뭐 KT나 아니면은 SKT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네, 많이 네. 있을 텐데 그런 IaaS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 고객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퍼블릭 서비스를 이제 제공함에 있어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제일 이제 중요한 그 키팩터가 사용자가 요청하면 빨리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클라우드 프로비저닝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고객입니다. 네. 이 시간은 지금 뭐 1분 이내에 막 그러셨는데 이게 네. 몇 년 뒤면 그게 1분이 아니라 그 엄청나게 더 거의 니어 리얼타임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런 추세가 간다면? 네, 과거에는 한 3, 4년 전까지만 그러니까요. 해도 IBM도 퍼블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요청하면 요청했을 때 그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요청하면 그때 이제 할당해주는 몇 가지 컨피그레이션 작업만 해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거의 실시간으로 네네. 네.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자원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도 패턴으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요. 보다 손쉽게 네.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저도 방송하면서 패턴이란 말이 네.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 분야에서. 네.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뭔가 이미지를 딱 해가지고. 네. 예. 자, 그러면 요 사례였고, 요건 이제 구성인 것 같은데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거는 이제 프로비저닝 빠르게 배포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민되는 이제 부분이 이미지 관리예요. 그러니까는 가상화된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기 위해서 표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요청하면 이제 배포를 하는 건데 그 이미지 자체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뭐 운영팀에 누가 만들어놨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마스터 이미지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력이. 그렇죠. 이력 관리도 안 되고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하나 더 추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안에 어떤 컨텐츠가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쓰다가 나의 이미지를 쓰다가 스냅샷을 하나 떠났는데 네. 누가 스냅샷을 뭐 언제 저장을 해놨는지도 모르고 그것들이 이제 그 쓸데없는 스토리지 용량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상화나 클라우드 인프라가 이제 확대되면 될수록 그 이미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거를 하기 위한 그런 관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스마트 클라우드 프로비저닝 안에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물리적 인프라만 있을 때보다 이런 가상 VM이 뭐 하루에도 몇백 개가 네, 났다 이러되면 이런 이미지가 네. 엄청나게 많이 생성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죠? 네. 참 가비지에 아주 폭증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죠. 네. 시스템에도 되게 큰 오버헤드를 주겠죠. 그렇죠. 요것도 예, 쌓이면? 대부분 이제 그 표준 이미지, 사용자가 요청하면 프로비저닝하는 표준 이미지가 거기 OS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는 네. 이제 미들웨어나 어플리케이션까지 포함되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몇 기가, 뭐 몇십 기가, 몇백 기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중구난방으로 있는 거죠. 스토리지 상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사용자가 자기가한테 할당 받은 VM을 쓰다가 이제 스냅샷이나 백업을 떠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겠네요. 예, 실제로 이제 뭐 비용적인 낭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비징 파트 받고 그다음에 또 운영 잘하면 이제 모니터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사례입니까? 일단 뭐 모니터링 쪽에. 이거는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화된 환경에서의 모니터링, 그다음에 용량 분석, 그다음에 OS 단의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물리적인 환경일 때의 모니터링 솔루션이 사실은 다양한 가상화된 환경에서의 모니터링까지 다 커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스마트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라는 측면에서 네. 고객들이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환경까지 이미 다 모니터링 해내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에 이제 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VM웨어다 아니면은 시트릭스 젠 서버다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서버 가상화를 해놓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장애가 났다. 네. 그러면은 이게 뭐 물리 서버 예전에는 이제 그 자기가 관리하는 범위 내에서 물리 서버의 CPU가 어떻게 됐는지 메모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네트워크 I/O가 뭐 성능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관리해오던 절차나 노하우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새로운 이제 그 영역이 하나 더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을 어떻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안 가본 땅이죠, 그죠? 아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모니터링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네. 그런 모니터링 항목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임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아까 가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물리 서버에 어떤 버추얼 머신이 올라가서 어떤 업무가 올라가고 있는지 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엔드포인트, 기업이 갖고 있는 엔드포인트는 뭐 PC나 서버, 그다음에 요즘에는 모바일까지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모바일 엔드포인트 대상이 되는 리소스에게도 이제 어떤 보안 회사의 보안 정책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 정책 같은 거를 배포해가지고 적용할 때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요즘 신입 IT 직원은 괜찮겠지만 네. 예전에 물리적 환경만 있었던 때에서 네. IT 운영했던 네. 그런 IT에 네. 계신 분들이 요즘 안 가본 땅이잖아요, 이게. 네. 되게 생뚱맞은 게 되게 네.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팁을 주신다면 네. 어차피 해야 될 건데 이제 사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신 네.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좋은 질문 한번 해야죠. 아까 오기 전에도 강 실장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사실은 기존의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운영 담당자들과 네. 지금의 보다 발전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담당자들의 이제 인식의 변화도 사실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솔루션 벤더라든지 기업이 제공하던 그런 데이터만 갖고 마치 이제 운영을 모두 다 맡기는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자기는 중간 마치 그 에이전시처럼 앉아있던 그렇죠. 그런 담당자들이 사실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서 익혀야 되는 기술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스스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저희 같은 또 벤더나 여러 업체들은 이런 것들을 또 기업에게 알려주고 네. 지속적으로 이제 세미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배포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왔습니다. 근데 뭐 교육 세미나 듣는 거 좋지만 네. 그거 들어야 되지만 좀 더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팁 하나만 주신다면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 가상화기 때문에 네. 가상화 환경의 모니터링
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을 잘 알아야 돼요. 네. 하이퍼바이저 솔루션에 대한 스터디부터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잘 알아야 어. 내가 이제 어떤 항목을 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장애가 생기면 어떤 포인트를 내가 더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툴들인데, 어차피 네. 운영하는 사람은 툴에 의존할 수만은 없고, 자기가 이제 그 자기 방식의 모니터링 이라든가 관리 방식 이런 것들을 빨리 체계로 정립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는 어떤 기본 개념으로 확실하게 숙지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난 네트워크 장비만 다뤄, 나 서버 그게 아니라 그죠? 그거 하더라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서비스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아까 전 시간에 서비스 얘기했는데, 네. 그럼 이제 통합 서비스 관점에서 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클라우드 관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도 사례 같은데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그죠? 이 부분은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IT 서비스, 그다음에 IT 자산에 대한 부분, 네. 그다음에 IT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변경이라든지 구성 관리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통합해 놓은 그런 영역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비저빌리티와 컨트롤과 오토메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컨트롤 영역에 해당합니다. 네네. 그래서 컨트롤 영역에서 이제 그 서비스 관리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이 갔지만 서비스 관리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BM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서비스 관리와 자산 관리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 놓은 형태의 보다 진보된 서비스 네. 데스크다라는 이름으로 컨트롤 데스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국내 이제 많은 기업들에게 이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모델도 오늘은 지금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의 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퍼블릭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이제 자신들의 프라이빗 망에다가 이제 이런 컨트롤 데스크 VM 이미지를 배포를 하게 되면은 네. 물리적인 서버에다가 탑재를 하는 것보다 인스톨 시간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이런 컨트롤 데스크 솔루션들을 구현을 하는데 인스톨만 한 하루 데일리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으로 VM 이미지를 갖다 놓게 되면 30분 안에 인스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다 빠르게 자신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이런 서비스 데스크라든지 자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탑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이것도 그러면 이제 컨트롤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뭐 라이프 사이클처럼 뭐 사이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회사에 존재하고 있는 IT 운영 측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요청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변경, 그다음 릴리즈 이런 사항들을 기존에 이제 어떠한 형태로든 다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IT 자산 관리 영역이라든지 자산 관리 쪽에서도 자산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네. 이제 계약 부분이라든지 주로 이제 프로큐먼트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비용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우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정보들은 어떤가, 우리가 지금 얼마만큼 컴플라이언스에 대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탑재해 놓은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빠르게 배포할 수 있고 기업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IT 자산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인 뭐 일반 자산의 개념 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non IT 쪽에. 네네. 그런 것도 커버가 되는 네, 건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IBM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IT 자산뿐만 아니라 이제 설비라든지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 네. 공간, 레이아웃 같은 이런 것들도 non IT적인 측면이지만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네. 있고, 그다음 IBM 같은 경우는 그런 non IT적인 측면에 자산 관리까지 모두 컨트롤 데스크에 통합을 해서 고객에게 배포해 나가는 차세대 보통 자산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에셋과 서비스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얼마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효율성이라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면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분야에 필요한 측면에서의 서비스 요청, 그다음에 얼마나 지금 현재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있는지, 구성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필요한 부서들만이 이제 조금씩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는 그 사실은 기업이 가고자 하는 IT 서비스에 대한 도구가 사실은 IT 자산이거든요. 그 IT 자산의 구성 현황을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인 IT 운영에 대한 그 포커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인 오토메이티된 컨트롤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많은 회사들이 이제 변경에 대한 인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다음에 보다 그 인시던트가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보다 적기에 해결함으로써 또 다른 인시던트를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조금 이제 가시성 있는 효과라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사스건 VM 이미지건 네. 피지컬 인스톨이건 다양한 네. 것들을 한다고 했으면 네. 그 결국 이제 아무리 프라이빗 클라우드지만 네. 그 대상은 네. 뭐 같은 그룹사 내 여러 네. 계열사들 네. 아니면 여러 가지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데들한테 뭔가 이 서비스한 주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자기네들이 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어떤 뭐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오는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네.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IT가 제공하는 IT 서비스도 사실은 차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네. 그것들을 이제 빌링이라는 것에 매핑을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표현해내지만 않았을 뿐인 거고요. 네네. 저희 IBM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이제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IT 부서가 뭐 잘못하면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지금 코스트 센터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경쟁력에 높이는 데서 네. 이런 식으로 기여한다는 것이 뭔가 정량적으로 나올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저희는 이제 스타트 센터라고 표현하는데요. 스타트 센터에서 그런 비용적인 데이터만 모아놓는 스타트 센터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파이낸셜 센터라고 해서 저희는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왜 데브옵스 관련돼 가지고 한번 방송한 적이 네,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개발하고 나서 네. 개발과 이제 운영이 따로 또 노는 게 아니다. 네. 이것도 좀 융합이 된다. 이런 네. 식의 네. 메시지를 그때 주셨어요. 네. 그 게스트님께서. 네. 이제 그 관점도 이런 이제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에도 유효한 건지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IBM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이미 이제 지난 세션을 들으셨던 분들은 데브옵스라고 하는 전략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디벨롭먼트의 데브와 오퍼레이션의 오프.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개발팀과 운영팀을 두고 있고 개발단에서 그 디벨롭먼트 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빠르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배포해 나갈 것이냐 네네.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이렇게 개발과 테스트와 운영의 스무스한 연계들을 IBM은 하나의 이제 패키지로서 딜리버를 해드리고 있고요. 기업들이 이제 개발 영역들을 이제 하나의 운영 도구로 활용해 나가고자 할 때 보다 빠르게 배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존의 개발팀에서는 Continuous Integratio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저희 IBM에서는 Continuous Delivery다. 개발해 놓은 도구를 보다 빠르게 운영팀에 갖고 가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갖고 있는 갭과 운영이 갖고 있는 갭들은 많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것들을 이제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오퍼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개발팀하고 운영팀이 네. 앞으로는 한 어떤 리더 네. 밑에 네. 있는 단일 조직으로 네. 그런 식으로 융합이 되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존처럼 어떤 회사는 개발팀, 운영팀한테 따로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조직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이제 개발팀 따로 있고 네. 운영팀 따로 있고 이제 네네. 그거를 프로덕션에 올려가지고 쓰는 현업 이렇게 네, 따로 그렇죠. 있고요. 네. 이런 조직이 어떤 융합되기라는 굉장히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조직적인 융합은 안 되더라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 라이프 사이클이나 어떤 시스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 인티그레이션 해서 프로토콜도 잘 맞추고 맞추고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컨티뉴어스 딜리버리가 어떤 개발 툴을 포함한 그런 개발 시스템,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인프라,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덕션에 올려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어떤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통합해서 네. 그 자동화해주는 그런 솔루션인데 실제로 이런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고객한테 셀링하기도 하지만 IBM이 이 솔루션을 가지고 실제로 IBM의 퍼블릭 서비스로 올려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적용하는 뭐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BM 자체 내에서 개발자 그룹과 네. 운영자 그룹 간에 IBM 자체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네. 하면서 이렇게 네. 한들 예, 실제로 뭐 IBM도 개발을 하는 랩 연구소죠. 그런 개발팀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문화가 다르죠. 아무래도 운영자와 개발자 네. 문화가 다르죠. 그렇죠. 전혀 네. 틀리고 네. 서로 이제 각각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티그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도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갭을 어떻게 잘 이렇게 연결을 해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 해줄 수 있느냐 네. 그런 이제 이슈는 항상 존재하고 이런 이제 개념으로서 이제 그런 갭들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하면 또 데스크탑 가상화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가상화 중에서 네, 특히. 네. 자, 데스크탑 가상화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지금 방향성이 갖고 있는지. 일단은 이제 저희가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마켓이라고 하면 거의 80~90%가 데스크탑 클라우드를 먼저 네. 도입을 해서 쓰시고 계시고 많이 이제 대중화가 됐죠. 근데 이제 기존의 임직원들의 PC를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PC 관리를 하는 조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외주를 준다든가 외주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PC 관리를 해왔었는데 데스크탑 클라우드를 가게 되면 그 임직원이 쓰는 PC가 다 데이터 센터로 서버 내로 그렇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에 대한 부담은 데이터 센터의 운영팀으로 오는 거죠. PC 관리하는 조직 외주 직원이 아니고 외주 팀이 아니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서버 운영팀이 그 데스크탑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일이 오는 훨씬 는 거네요. 네, 는 거죠. 맞습니다. 연봉은 안 늘고. 그리고 그 뭐 문제가 조금 생겼다 그럼 바로 이제 임직원이나 아니면은 뭐 임원들 특히 일을 네. 볼 수 없다.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이제 더 난리 나고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는 팀들은 주로 서버의 운영에만 힘을 써왔기 때문에 그렇죠. PC 데스크탑에 대한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야, 아래 한글 이거 왜 안 되냐? 그렇죠. 바로 이제 그 데스크탑 클라우드로 가면서 아침에 이제 와서 업무를 딱 로그온을 했는데 PC가 안 된다. 그럼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장애 이제 그 처리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서버를 관리하는 영역하고 PC의 데스크탑 관리하는 영역은 분명히 다르고 보는 항목도 다르고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데스크탑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있어서 클라우드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표준화, 자동화, 뭐 가상화잖아요. 그렇죠. 일단 표준화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데 데스크탑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 일단 데스크탑에서 도는 여러 가지 막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문서 보안 툴도 있고 뭐 안티바이러스도 있고 굉장히 많이 기본적으로 회사 정책을 따라야 되는 따르기 위해서 여기에 설치돼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관리가 되게 어려워지는 네. 실정이고 실제로 데스크탑 솔루션을 구현함에 있어서 거의 80~90% 장애는 그 기존에 깔려 있어야 될 OS에 깔려 있어야 될 그런 에이전트들이나 돌아가는 프로그램과의 어떤 컨플릭트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데스크탑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 이런 그 PC 관리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한 그 탑재돼야 될 솔루션에 대한 표준화, 그다음에 심플리피케이션, 좀 네. 단순화를 한 후에 데스크탑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경영진들도 뭔가 이런 자기 이제 뭐 어떤 그 데스크탑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거기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랄까요? 그런 것들 좀 새로운 문화를 좀 자기들 받아들이는. 문화도 바뀌어야 네. 되죠. 이제 저희 IBM도 이제 그 우리 모바일 디바이스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 데스크탑 클라우드로 가는 이유가 제일 처음에 이제 고객이 보안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모빌리티, 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회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업무를 보잖아요. 근데 그게 스마트폰이 어떤 개인적인 공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일도 본다는 거죠. 그걸 집에 가져가서 애가 또 거기 자기 애가 그걸 또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회사의 메일을 보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로터스를 쓰는데, 로터스 트래블러라는 솔루션을 깔아가지고 메일도 보고 하는데 네. 동시에 애가 거기서 무슨 게임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이랄까, 업무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 변화, 그건 뭐 회사용으로 쓸 것이냐, 네. 아니면은 개인 용도로 같이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어. 관리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팀에서도 어떤 면에서 가장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 분야가 이런 MDM 분야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모바일에서 많은 사용자가 자기 자신의 모바일에서 기업이 준 모바일이 아니라 네. 보통 BYOD라고 표현하는 자기 Bring Your Own 디바이스 환경에서 기업용 데이터도 보고 개인용 데이터도 보게 되면,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만약에 분실하거나 네. 우리가 이제 뭐 탈옥을 했을 때 네. 이런 것들을 기업용 데이터면 어떻게 선택적으로 삭제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아예 초기화 해버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MDM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네. 합니다. 앞으로 되게 많이 더 발전될 분야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팀이 강구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차트에 나온 스마트 클라우드 버추얼 데스크탑이라는 솔루션은 데스크탑 솔루션 그 자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관리적인 이슈, 운영에 대한 이슈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같이 엮어서 네. 구현이 돼서 운영이 되고 구축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표준화라든가 좀 데스크탑 환경에 대한 좀 그 단순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데스크탑 구축 후에도 이제 그 데이터 센터의 운영팀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툴들, 기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환님, 클라우드 구성 환경은 x86 시스템으로 많이 대두되는데요. 기존의 리눅스와 유닉스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슈 방안을 쉽게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이제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면 다 대부분 이제 x86 시스템의 가상화로 올려서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구축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돌고 있던 물리적인 서버에서 돌고 있던 업무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상 머신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네. P2V 툴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용화된 그런 툴들이 있고요. 오픈소스 툴도 있고, 대부분 많이 안정화돼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실제로 유닉스에서 돌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x86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은 네. 기존의 물리 서버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뭐랄까 그런 기술적인 좀 제약점이나 네. 여러 가지 노력들, 비용들,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거는 사실이죠. 네. 근데 가상화 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운영이 되게 되면 뭐 VM에서 VM으로 카피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혜택을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분 이제 뭐 답변하시면서 좋은 질문하는 분 있으면 나 이름 같은 거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따 알려주세요. 네. 아까 제가 퀵하게 보니까 좀 네. 밑으로 내려가시면 어떤 네. 분이 이제 이런 김민구님은 그냥 간증하셨네요. 정말 저처럼 예전 물리적 환경에서만 운영했던 입장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아까 너무 그런 어렵죠. 얘기 네, 네.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베니핏이 있다. 그러면 CIO 입장에서는 좋아할 수 있지만 운영하는 네. 사람은 굉장히 그거를 싫어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거죠. 네. 뭐 이제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네. 자, 어떤 분이 지금 가상화 클라우드 얘기하면 사실은 백업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고민이다 이런 네. 질문 주신 분 계셨는데요. 네네. 사실 오늘 저희가 주제로 담지는 않았지만 네. IBM 같은 경우는 스마트 클라우드 하나의 파운데이션 시리즈 안에 그 버추얼 스토리지 관리 솔루션들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가상화가 된 환경에서의 스토리지 장비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백업해 놓는 그런 부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저분에게 다시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 이제 기존 좀, 아까 그쵸. 서비스 네. 스마트 클라우드 컨트롤 데스크 얘기가 기존의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것 같다. 뭐 차별화가 된 게 뭐가 있나요? 네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기존의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인데 클라우드라는 게 IT 서비스잖아요. 네네.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클라우드도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이제 뭐 운영 프로세스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네.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 추가돼서 뭐 클라우드에 대한 서비스 카탈로그 관리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요청 관리라든가 네. 아니면 장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기존의 ITSM 솔루션이 추가돼서 이제 이네블이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김민구님께서는 지금 가상화 내부에서 장애가 났을 때 뭔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가상화 내부의 논리적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등등에 대한.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나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면 관리적인 그 포인트도 늘어나게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가시성이 별로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장애가 났을 때 장애 원인도 쉽게 판별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뭐 하나의 툴로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직입니다. 매직.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솔루션들이나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물리적인 관점의 모니터링 기능을 좀 논리적인 그 가상화 환경에서의 그런 모니터링 항목이라든가 네. 어떤 뭐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뭐 체계 정립이라든가 기능 툴 이런 것들을 도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 처음 프로그램 짤 때 그 오브젝트 개념을 알아야지 짜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가상화라든지 논리적인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성능이 느려졌다? 그럼 예전에는 뭐 네트워크 I/O 문제인가? 네트워크 네. 카드가 이상하게 됐나? 거기서 뭐 몇 가지 커맨드를 쳐보면은 뭐 리스폰스 타임이 늦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가상화가 되면 가상 네트워크 I/O라는 개념도 이제 생기게 되고 관리 포인트가 이제 더 두 배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걸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툴들도 많이 네. 나오고 있고 이제 좀 두 분이서 이거 뭐 대응을 해야겠죠. 간단한 이제 속성 과정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은데 교육 과정. 네, 속성 교육 과정. 네. 자, 예전에 유저별 디스크 쿼터와 같이 정량적인 CPU, 네트워크 패킷 등에 대한 할당 및 모니터링도 가능한지요? 유저별 디스크 쿼터 같은 정량, 그러니까 저게 이제 디스크에 대한 디스크가 얼마나 쓰고 있는가, 또는 이제 뭐 가상 네트워크를 얼만큼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스토리지 모니터링이나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들의 플러스 알파로 네. 어떤 가상화된 그런 기능들이 이네이블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네. 알 수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예, 저건 자, 쉽지 그다음에 않은 답은 위에 저기 류성민 씨 같은 네. 경우는 네. 공공기관에서도 이용 가능한 스마트 클라우드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인더스트리 중심으로 질문하셨는데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 같은데요. 네. 저희가 오늘 제시해드렸던 이런 스마트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은 기업 인더스트리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스마트 클라우드 패밀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적소에 네. 탑재를 했고요. 아마 네. 공공기관에서도 모두 활용 가능하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회계 쪽으로 있는지 네. 부탁드린다는 건 또 다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저거는 다른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현희님, 네. 여기 댓글창에다가요, 오늘 두 분 게스트 이름하고 이메일 좀 써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분 게스트 이름하고 이메일 저희가 써드릴 테니까요. 오늘 질문한 거 답변 드리겠지만 여러분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상담 요청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요. 김수열님, 모바일 기기들에 대해 서비스 관리 기준에 따른 성능 관리를 위한 솔루션이나 방안이 있는지요? 근데 저 질문이 조금 애매한데요. 네. 저분이 듣고자 하는 게 지금 모바일 기기를 관리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바일 단순히 장치에 대한 관리라고 한다면 이제 네. MDM이라고 해서 별도의 또 다른 솔루션을 IBM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성우님, 예, 리스 형식으로 스마트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시해드렸던 이제 딜리버리 모델 중에서 리스 형태가 바로 이제 전형적인 클라우드의 그 계약 체계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사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 그다음에 온디맨드 사실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 클라우드 컨트롤 데스크 같은 경우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들이 그 피지컬한 인스톨 베이스로 구현을 하지만 실제로 페이 자체는 클라우드 모델인 먼슬리 페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페이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서 리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을 리스처럼 하시게 되는 거죠. 네. 진영화님, 기본 제공되는 모니터링 기능이 상용 툴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크게 나누어 어떤 부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모니터링이란 제품이 그 일단 기본적으로 가상화 서버 솔루션이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솔루션 VMware라든가 하이퍼V 시트릭스 솔루션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량 계획 센터라고 해서 물리적인 서버에 이제 버추얼 머신들을 할당을 하는데 그런 할당들이 제대로 이제 최적화돼서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용량 계획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이제 관리 그 모니터링 항목 이외에 그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한글주님 같은 경우는요, 네. 스마트 클라우드 모니터링의 이제 성능 관리 부분에서 CA APM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를 문의하셨는데 전 세션 들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CA에서 SPM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IBM도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APM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관리하는 솔루션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네네. 앞서 저도 세션을 들었는데 CA가 제시하고 있는 SPM이라는 거는 네트워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와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를 합쳐놓은 그렇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영역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IBM은 또 다른 APM 형태의 좀 더 발전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 클라우드 APM이라는 또 다른 패밀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영식님, 오픈소스 기반 주키퍼라든지 하둡 등의 클라우드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요?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도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건지 프로비저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제 모니터링 관점에서 스마트 클라우드 모니터링은 지원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 솔루션들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비저닝 관점에서는 뭐 오픈스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오픈스택이 이제 많이 유명한데요. IBM이 이제 오픈스택, 오아시스 이런데 이제 뭐 멤버로 굉장히 중요한 멤버로 등록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IBM의 뭐 프로비저닝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 소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미연님, 보안에 대한 스마트 클라우드의 대비 자세는 어떤 게 있나요? 망을 분리하는 클라우드 방식도 있는지요? 참고로 유미연님, 그 3월달에 플랜 IT가 보안 쪽인데 망분리 관련된 주제를 다룰 겁니다. 네. 여기 뭐 언급하실 거 망분리. 네. 그러면 3월달에 들으시라고 하셔도 되고요. 근데 실제로 그 이제 그룹사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네. 이런 분들은 그룹사별로 망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망을 분리해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그런 요건들도 있고요. 네. 물론 공유해서 하는 그런 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네트워크 설계나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설계를 할 때 네.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이제 뭐 또 다른 보안은 또 다른 주제이긴 하지만 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클라우드의 보안 주제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 보안 주제와 거의 맞먹는 그런
범주이긴 한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각 레이어별로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기업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보안 문제 중에 뭐 그냥 하나 예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업 내에서 이제 알게 모르게 뭐 연구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팀에서라든가 임직원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뭐 아마존 같은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업무 용도로 그냥 그 계약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보안의 홀이 될 수가 있고, 시큐리티 홀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증 관리, 뭐 액세스 관리, 로그, 뭐 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관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이 점차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식님, 현재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사들과 비교해서 IBM만의 색깔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 설명 부탁드립니다. IBM 색깔 블루 아닌가요? 블루? IBM 로고는 블루고요. 티볼리 블루. IBM이 이제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 그리고 관리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인프라부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네. 있는 거죠. 뭐 스토리지, 뭐 가상화, 서버 가상화부터 그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영역, 그다음에 미들웨어 앱 어플리케이션 관리 영역, 굉장히 이제 다양한 레이어에서 이 관리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다 이제 진화를 한다는 거죠. 네. 그거에 맞게 네. IBM도 그 적절한 그런 솔루션과 기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IBM이 굉장히 이제 뭐 다른 벤더에 비해서 좀 엔드 투 엔드의 관점에서 네. 이제 보면서 고객의 그런 니즈를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게 특징적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VMware의 관리 툴이다 하면은 하이퍼바이저 레이어 또는 서버 가상화 레이어만 초점을 두어서 이제 관리 기능들을 내놓고 하지만 이제 IBM의 입장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그 위에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뭐 네트워크까지 네. 뭐 그런 엔드 투 엔드 관점에서의 그 클라우드 관리 영역을 봐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김수열님, 클라우드 운영 관점에서 볼 때 개별 사용자의 사용률 추이에 따른 시스템의 자동화된 관리 방식이나 솔루션이 있는지요? 개별 사용자의 사용률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개별 사용자한테 더 자원을 할당하거나 그런 정책이 있으면 네. 어차피 정책 문제거든요. 그런 정책이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더 자원을 할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그런 솔루션, 뭐 그런 솔루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책 문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도현님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스마트 클라우드가 있는지요? 네. 특성화된 스마트 클라우드로 제시받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굉장히 좋은 질문 중에 하나이신 것 같은데요. 참 많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렇게 밸류 맞춤식의 그런 네. 온디맨드 서비스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저희가 기업을 방문해보고 고객에게 필요한 게 일단 뭐냐 그 리퀘어먼트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네.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좀 아까 IBM이 백화점이라고 해서 솔루션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구축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솔루션들을 그럼 저걸 다 사서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냐. 네. 중소기업 입장에서 뭐 시스템 얼마 안 되는데 뭐 그거를 어떻게 다 엔드 투 엔드로 구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이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IBM이 제시를 하는 솔루션 중에 또 하나는 고객이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요건이 있다. 네. 어떤 내 업무를 클라우드 위에 올리고 싶다. 이런 요건이 있으면 뭐 하드웨어도 사야 되고 가상화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백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번들화된 어떤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네.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솔루션들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DB나 와스 같은 그런 미들웨어까지 다 번들해가지고 가격이 이제 최적화된 그런 가격으로 하드웨어서부터 미들웨어까지 클라우드 관리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통에 제공을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나오고 퓨어 시스템. 예, 잘 퓨어 아시네요. 시리즈가 네. 있습니다. 내일 합니다. 어플라이언스. 내일이에요. 아, 네. 아, 네. 퓨어 시스템. 보통 어플라이언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 아까 이도현 씨 네. 말씀하셨지만 네. 이 중소기업 이 시장이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일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클라우드로 많이 갈 것 같거든요. 바람이 한번 불면은 네. 지금 그렇지만 근데 그 누가 그럼 어떻게 할 건지가 되게 아마 엄청난 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김은정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성에 IaaS 구성이 기본일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기반이 되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이게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란 개념이 많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맨날 하던 얘기가 이제 클라우드의 기반 그 기술은 가상화, 그다음에 자동화, 뭐 표준화다. 표준화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네. 근데 가상화를 하기 위한 서버 가상화를 하기 위한 그런 기반 기술이 가장 기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서버에 대한 자원을 사용자 요청 기반으로 신속하게 할당하고 회수하고 변경하고 이런 부분을 프로비저닝 기능으로서 이제 그 적용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네. 나머지들은 이제 뭐 파스라든가 사스를 할 때 뭐 필요한 그런 기반 기술들은 쭉 따로 또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유준호님, 회사마다 표준화가 다 다른데 클라우드도 표준화가 정립이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된 구축을 위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클라우드의 표준화? 아니면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그 표준 프로토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국제 기관들이 있고 그런 기관들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뭐 서비스 관리라든가 아니면 아까 프로비저닝 뭐 어떻게 가상화라든가 이런 표준화들이 뭐 제정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렇다고 그거를 뭐 풀리 다 제정이 되기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느리고요. 네. 일단은 일반적인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는 뭐 특정 벤더의 어떤 기술 종속성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반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일반화된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먼저 이제 뭐 비즈니스 니즈에 이제 그 부응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가 제정이 되면 각 그 벤더 솔루션들이 다 그런 표준화된 그걸 탑재를 하거든요. 네. IBM도 계속 그런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권대근님, 막대한 초기 투자 없이도 신속하고 바로 적용 가능하게끔 구현 가능한 솔루션인지요? 구축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관리 솔루션은 설치를 해가지고 바로 뭐 컨피그레이션 해서 뭐 쓸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들이 대부분이고요. 이 클라우드 자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대규모로 내가 그룹사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네. 이러면 고려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죠. 서비스 요청은 어떻게 할 거냐,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미터링 빌링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SLA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프로젝트 기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을 수 있고요. 네. 내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가상화해서 빨리 클라우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런 요건이 심플한 요건이 있으면 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빨리 적용을 할 수가 있죠. 네. 강상호님, 네. IBM 티볼리에서 스마트 클라우드 구축을 하는 건가요? 티볼리는 정말 잘 만들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운영이 좀 어려운 감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지요? 네, 저 부분 제가 답변 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모든 스마트 클라우드 시리즈들은 IBM의 티볼리 팀에서 만든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티볼리 솔루션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기업을 방문을 해보면 특히 솔루션을 운영하시는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몇 번 듣기도 했었는데요. 동일한 티볼리가 만든 솔루션이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그 니즈를 반영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번 여러분을 만나 뵙고 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데모라든지 네. 이런 것들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데모나 그런 것들은 아주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질문이 하나 네. 좀 네. 흥미있는 게 네. 네, 네. IBM의 경우 메인프레임에서 네. G리눅스를 네. 이용한 가상화 환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G리눅스 기반으로 한 사례가 있느냐? 네.
저거는 이제 IBM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분인 것 같습니다. 김수열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메인프레임 고객이 이제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글로벌에서는 아직 많이 쓰고 있고 G 리눅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도 메인프레임에 G 리눅스를 올려가지고 G VM을 이제 요청에 맞게 할당을 해서 사용하는 네.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한 사례도 있고요. 국내하고는 조금 고객의 요건이나 이런 게 다르죠. 국내에서 클라우드라 하면 다 X86 기반을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IBM은 이제 메인프레임뿐만 아니고 유닉스 기반의 그런 클라우드도 아직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김은정님, 프로비전이나 모니터링은 오픈 스택을 기반으로 구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연계가 가능한 네. 것이죠. 오픈 스택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엔진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엔진으로 구성돼서 클라우드가 구현되면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이냐 네. 그런 측면에 포커스된 그런 제품들이 네. 나기문 씨 같은 네. 경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이제 모바일 기기, 모바일 환경의 관리가 가능하냐라고 질문하셨고요. 아까 이제 모바일 장치 자체에 대한 관리라면 MDM 솔루션으로 네네.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을 고객들이 클라우드 환경에 모바일 환경에서 앱을 배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스마트 클라우드 컨트롤 데스크 같은 경우도 아이폰이나 iOS, 안드로이드, 뭐 우리 흔히 많이 쓰는 윈도우 폰에서도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 UI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구님, 각각의 기업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솔루션들은 다 기업에 맞게 이제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GUI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은정님, 기존에 운영 중인 VM들에 대해서 스마트 프로비저닝으로 구축하려면 바로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한가요? 기존에 이제 뭐 손으로 만들어 놨건 아니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건 그런 VM들 정보를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에서 인지를 해야지 그 이후에 이제 그 해당 VM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인지를 하는 그런 디스커버리 과정,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빌링은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해야 하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류성민님, BYOD 환경도 이용 가능한지? 네, 기존의 맞습니다. 티볼리 운영 체제라면 호환성이 더 쉬운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질문 괜찮게 하신 분 이름 기억나신 분 설명해 주세요. 너무 많은 질문을 네. 아까 저기 한두 좀 명만. 뭐 특이한 아까 지리눅스 말씀하셨잖아요. 아, 메인프레임. 김수열님. 네. 예, 좀 김수열님. 특이한 질문을 네네. 하신 분한테 김수열. 그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김수열, 오케이. 네. 저는 아까 공공기관 네. 물어보셨던 그분에게도 인더스트리에 상관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류미연님? 네. 류미연님 같았어요. 네. 네. 류미연님. 자, 나머지 분들은 저희 나머지 13분은요, 저희가 이제 질문하신 것을 저희가 봐가지고 저희가 선별해서 나머지 13분은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김수열님하고 류미연님은 일단 저희가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머지 13분은 하겠고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마지막으로요.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클라우드 가상환경과 물리적 환경을 다 같이 관리해야 되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일단은 이제 그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근데 클라우드나 가상화는 어쩔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뭐 분야이긴 하지만 습득과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도와줄 수 있는 툴이 있다면은 이제 네. IBM의 솔루션을 한번 컨택을 해보시고요. 예.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네. 많은 시리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많이 오히려 더 어렵다, 두렵다 이런 것들을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리퀘어먼트부터 찾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냥 짝짝짝 치시면 됩니다. 그냥 짝짝짝이라고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